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여러 지자체들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인기가 많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한 김세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역 상품권을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곳,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쓴 지역 상품권으로 지역 상인이 돈을 벌면 이 상인이 이 돈으로 또 뭔가를 사고 이렇게 지역 내 선순환이 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상품권이 도입됐는데요. 그런데 허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5일장 상인들은 외지인들이 많아서 지역 상품권을 받고는 바로 상품권 깡을 하듯이 현금으로 바꿔서 떠나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진짜인지 제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닷새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5일장. 장이 서는 날은 각지에서 모인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로 온종일 북적입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카드보다는 지역 상품권이나 현금이 주로 거래됩니다. 그런데 다 이런 돈 들어왔어 이거. 다 상품권 받으시고 상품권 들어왔어요. 5일장에 모인 상인들의 90%는 외지인. 해당 지역 가맹점 상인이 아니면 이렇게 받은 지역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이다 보니 외지 상인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 상품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희가 먹고 살아서 만들었는데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왜 먹지? 저희 MBC 기자가 각 지역의 지역 상품권을 사용해 5일장 곳곳에서 상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외지 상인들에게 들어온 상품권은 암암리에 현금화되고 있었습니다. 지역 상품권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바꾸거든요. 어떻게 바꾸세요? 저희요? 저희는 여기 장에서 여기 사시는 분이 많은데 간 사람들이만 하루 따로 받아서 해주고 있어요. 상품권 현금화는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혜택은 일부 불특정 다수의 땅에 의한 수익, 보이지 않는 수익 창출, 그 지역에 아무것도 행한 세금을 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현금으로 바뀐 소득은 다른 지역으로 흘러갑니다. 장사 끝나시면 이제 어디로 가세요? 순천으로 다시 가세요? 하루만 계시고. 강원 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총 발행 규모는 8,446억 원. 발행에 들어가는 예산은 853억 원입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횡성군 의회가 이번 추경 예산에서 횡성군의 핵심 현안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핵심 현안이 삭감되는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견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의회가 횡성군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13억여 원을 삭감한 7,382억여 원을 의결했습니다.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용역을 비롯해 의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10개 사업에 13억 1천여만 원을 깎았습니다. 민선 8기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서 강원도와 원주시를 비롯한 지방의회들이 각 시군들이 제안한 추경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작년 말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횡성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상반기 기초조사 때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1억 원을 들여 타당성 본평가를 추진하려 했지만 주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예산 운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군 의회 반대에 막혔습니다. 타당성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왔구나 했을 때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치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게 돼서 좀 아쉽고. 반면 군의회는 횡성에 있는 문화, 체육, 관광시설 40개 가운데 당장 공단이 관리할 수 있는 건 10%인 4개에 그치는 만큼 효율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지원 없이 설립비 수백억 전액을 군비로 감당해야 하는 공립요양병원도 정부 정책 추이를 보고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라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심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고 횡성군은 증가 추세인 주민 편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공단을 설립해야 하고 강원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고 의료시설이 적은 횡성에서 자체 요양병원이 절실하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횡성 공직사회에서는 횡성군수와 같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군의회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읽힌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정선 아리랑제가 개막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역사를 돌아보며 세계 무대로 또 미래 세대와 연결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정선을 들썩일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사당에서 정선 아리랑제 시작을 알리는 칠연 제례가 봉행됩니다. 고려 만국 시기 정선에 몸을 숨기고 충절을 지킨 7명의 충신이 슬픔과 그리움을 담아 한시를 읊었던 정선 아리랑의 근원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의식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정선 아리랑제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12개 분야 117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막이 올랐습니다. 1976년 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작했던 1회 축제부터 50회까지 함께 달려온 주민들이 메인 무대의 첫 주인공으로 섰습니다. 반세기 동안 달라진 정선 아리랑의 위상과 축제의 성장에 누구보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당시 지금 같은 이 시설도 없었고 그 아리랑제에서 분과별로 나눠가지고 그 시설분과위원회에서 산에 가서 낙엽송을 베다가 그 무대를 만들고 그랬어요. 개막식에서는 주민과 예술인 300여 명이 하모니를 이루는 아리랑 대합창이 마련되고 축제 기간 내내 국내외 다양한 공연팀이 선보이는 아리랑 변주와 인기가수 초청 공연이 무대를 채울 예정입니다. 아리랑 센터에서는 대표 창작 공연 떼꿈과 아리아라리가 진행되고 일부는 벌써 매진됐습니다. 5일장과 겹치는 27일은 9개 읍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아리랑 퍼레이드가 열리고 뗏목 시연도 진행돼 축제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행사장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직거래 장터, 먹거리촌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올해 50주년을 기념한 역사관도 선보여 지난 반세기 여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했고 축제가 끝나면 백서도 출간될 예정입니다. 50주년이 주는 무게를 헤아려보면서 또 이에 걸맞는 컨텐츠의 프로그램으로 정선 아리랑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여러 정선만의 색채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선만의 지역색을 담아 대표 문화축제로 우뚝 선 정선 아리랑제는 50년의 저력을 원동력으로 오는 28일까지 화려한 여정을 이어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국회 각 위원회별로 모두 확정된 가운데 도내 주요 기관들에 대한 일정도 모두 확정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강원대병원과 강릉 원주대 치과병원, 강원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강원도청과 강원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행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19일 동안 국회 각 위원회별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진행된 가운데 강원도의 경우 사흘간 지급 대상자의 37.9%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화천과 양양이 40%를 넘었고 춘천과 원주, 강릉도 30% 후반대로 강원 평균 신청률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고성의 신청률은 29.6%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20%대에 머물렀습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지급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1, 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 30일까지 써야 합니다. 원주시가 소규모 점포가 모여있는 골목형 상점가 5곳을 지정하고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고 2,000제곱미터 안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입지해 있고 상인회가 구성된 5곳을 선정했습니다.
혁신도시 6구역, 흥양천, 무실가구 거리 등 5개 상점가 246개 점포가 참여하면서 원주의 골목형 상점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은 아니지만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강원대학병원 분회가 오는 29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노조 측은 주요 안건인 임금체계 개선과 인력 충원 부분에서 일부 협상이 진전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처리하고 교섭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노조는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투표율 68.6%, 찬성률 93.9%로 파업을 확정했었습니다. 강릉시가 가뭄 재난사태 선포로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10월부터 다시 규제합니다. 강릉시는 가뭄 대응체계 하나로 지난달 21일부터 일반 음식점, 커피 전문점, 제과점 등 6,545곳의 식품 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194곳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는데 10월부터 다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10월부터 규제를 시작하되 일회용품을 다량 구입한 업소는 구매 물품을 모두 사용할 때까지 현장 지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 원주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치악체육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원주 지역 42개 기업이 참여해 50여 개 부스를 만들어 생산 제품을 홍보하며 행사 기간 현장과 라이브 커머스 등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제품을 할인가로 판매합니다. 어린이 장보기와 초콜릿 만들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키즈존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원경찰청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종합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범죄 예방 진단팀을 중심으로 취약지를 점검하고 지역 경찰과 기동 순찰대를 활용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